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친 게 아니라 마치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위를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지친 적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의 긴 목록이 있고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있고 맞춰야 할 기대들이 있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끝내도 여전히 공허한 느낌, 어떤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아마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신비로운 힘에 대해서요. 아니에요. 이건 게으름이나 책임 회피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능동적 무행동이라는 깊은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외부의 목표들을 쫓을수록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몸의 피로감뿐만 아니라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되는 원인이 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대립하는 것들 사이에 긴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함과 쉼 사이에서, 노력과 내려놓음 사이에서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융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두 극단 사이에 고요한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연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세게 불면 물결이 일어나서 연못 바닥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지고 수면이 고요해지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움직일 때는 내면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 행동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진실을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년 남성이 수년간 쉬지 않고 일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악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회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아름다운 집, 행복한 가정이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공허함을 느꼈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대신 집 근처 공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로 결심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 앉아서 떨어지는 나무잎을 보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일에 대한 생각, 마감일에 대한 생각,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점차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것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다른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사회의 목소리도 기대나 압박의 목소리도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요. 수년간의 급박함과 걱정 속에 묻혀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무언가를 더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으로, 자신에게 쉼과 귀 기울임을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효율성으로, 성취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측정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행동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표면적인 자에서
외부 세계가 만들어낸 욕망과 두려움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추고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허락할 때 더 깊은 지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이해에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신기한 여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무곳도 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가장 높은 형태의 용기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야 진정으로 운명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이유를, 그리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것인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신비로운 힘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간단하지만 깊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멈춰 본 적이 있나요? 휴대폰을 보기 위해 멈춘 것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멈춘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멈춘 적 말이에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존재하는 것, 현재 순간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이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항상 무언가로 바쁩니다.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을 때조차 마음은 쉬지 않고 활동하며 내일을 계획하거나 어제를 걱정하거나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소비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융은 이런 끊임없는 급박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신 우리는 표면적인 자에서 외부 세계가 만들어낸 욕망과 두려움 기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러닝머신에서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위치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표면적인 자에서 사는 징표입니다. 표면적인 자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보통 두려움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일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마음이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이 작동하려면 먼저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멈추는 것을 통해서만, 끊임없는 급박함에서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숲속의 연못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수면이 계속 흔들립니다. 연못 바닥을 전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숲이 조용해지고 아무도 와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돌들일 수도 있고 작은 생명체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완전한 세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자극받을 때는 자신의 진정한 깊이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멈추고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허락할 때 깊은 통찰과 창조적인 해답, 새로운 방향들이 의식의 깊은 곳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창조적 돌파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쉬고 있을 때, 마음이 자유롭게 방황하도록 허락받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있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이 목욕을 할 때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유명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높은 집중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일을 할 때
해답을 찾은 과학자, 예술가, 작가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의 마음과 무의식의 마음이라는 두 층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의식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광대한 무의식의 마음의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지혜와 경험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의식의 마음으로 항상 바쁠 때는 이 깊은 지혜의 원천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멈추고 생각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무의식의 마음이 떠오를 기회를 얻고 그 통찰을 나누게 되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산책할 때, 샤워할 때, 높은 집중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일을 할 때 문제의 해답을 찾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활동들에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던 인생의 한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사를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모든 장단점을 고려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결국 올바른 결정이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느낌,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 왔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이며 융이 우리가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으려면 조용한 순간들을 만들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들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동적이 되거나 무감각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적극적인 현존의 한 형태예요. 융은 이것을 수용적 태도라고 불렀는데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열림이라고 했어요. 동양 문화에는 무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강요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 물이 바위 주변을 흘러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길을 찾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를 조각하기도 해요. 융은 동양 철학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때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건을 만들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를 기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높이 끌어당겨서 더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흙, 충분한 물, 적절한 햇빛이요. 그 다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자연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허락해야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많은 긴장만 만들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융은 많은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활동적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삶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강요하려고 하며 그 결과 탈진과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유책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멈추고 관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농부는 매우 아름다운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해 아무리 정성스럽게 돌봐도 벼가 잘 자라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농부는 수확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 주는 방식을 바꿔보고 다른 비료들을 써보고 심지어 더 많이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변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절망 속에서 농부는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논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주 후 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해 말 농부는 여러 해 중 가장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때로는 상황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간섭을 멈추고 자연의 힘이 작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것은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공간과 침묵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즉시 결정을 내리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대신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락해야 할 때가 있어요. 융은 이것을 마음의 자기 조절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마음이 균형과 치유를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 경향은 과도한 통제로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수동적이 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과 걱정에서 나오는 행동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은 보통 결단력이 있지만 평온합니다. 걱정에서 나오는 행동은 보통 강박적이고 긴장을 만들어내요. 훌륭한 외과의사와 걱정하는 의사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의사는 결단력 있고 정확하게 행동하지만 불필요한 긴장이나 서두름은 없어요. 모든 움직임이 목적이 있고 효과적입니다. 반면 걱정하는 의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고 자신과 환자 모두에게 긴장을 만들어내죠. 융은 이와 같은 원칙이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온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보통 더 적은 노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걱정과 서두름에서 행동할 때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덜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분별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융은 분별력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어디서 지혜의 목소리가 오고 어디서 두려움의 목소리가 오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별력을 기르려면 관찰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윤기 환자들에게 자주 권했던 간단한 실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매일 최소 15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지도 음악을 듣지도 계획을 세우지도 마세요. 그냥 거기 앉아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일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것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들처럼 그냥 관찰하세요. 점차 규칙적으로 실습하면서 당신 안에 고요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의 모든 소음 아래에 존재하는 공간이요. 융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중심이라고 불렀는데 진정한 지혜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고요한 공간과 접촉하는 법을 배우면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 간단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많은 결정들이 충분히 깊이 귀 기울이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삶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도전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어려운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상태에서 그것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황이나 걱정에서가 아니라 평온함과 명료함에서 말이에요.
융은 이 고요한 중심과 접촉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보통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지혜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 노자의 말 중에 융이 매우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지만 딱딱하고 강한 것들을 공격할 때 물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드러움의 힘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해 대항하는 대신 조화를 찾는 것의 힘에 대해 말해줍니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성공하려면 강하고 단단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융과 많은 다른 철학자들은 다른 종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연함의 힘, 적응력의 힘,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퇴할지 아는 것의 힘이요.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폭풍 속에서 크고 단단한 나무들은 부러져 넘어질 수 있지만 대나무는 바람에 맞춰 구부러지며 살아남습니다. 대나무가 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연함의 힘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직되어 있을 때,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유연함을 배우고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알 때 우리는 더 강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멈추고 관찰할 때 우리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언제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이고 언제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인식하게 되어요. 전통의학에서는 시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어떤 약을 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그 약을 써야 하는지도 알아요. 때로는 몸이 치유를 위해 자극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삶도 비슷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때가 있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끝내기에 적절한 때가 있어요.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기들을 인식하려면 특별한 종류의 민감함을 기르는 것이 필요해요. 융은 이것을 직관이라고 불렀는데 논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묘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직관은 고요함 속에서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들에서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숙련된 도예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비밀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의 소리를 듣는 것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흙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말해줄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것을 들으려면 조용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모든 재료, 모든 상황, 모든 관계는 고유한 특성, 고유한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하면 종종 저항과 실패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상황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시간을 가질 때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종 결과는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융은 이 원칙에 기반한 치료 방법을 개발했어요. 미리 정해진 모델에 따라 환자를 바꾸려고 하는 대신 각 개인의 고유한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치료사의 역할은 그들이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많은 인내심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윤기 환자와 함께 몇 분 동안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조용한 공간이 말하도록 허락하면서요. 그는 때로는 공감하는 현존이 어떤 조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문제를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설득하려고 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침묵이고 사람들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서로 다투고 몇 달 동안 대화하지 않았던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사과하기 위한 긴 연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만났을 때 준비했던 것을 말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둘 다 서로의 아픔을 그리움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은 포옹했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준비했던 모든 설명과 변명들이 그 진정한 연결의 순간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현존의 힘이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의 힘입니다. 융은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변화는 종종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과 수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바쁘게 만들거나 주의를 돌리거나 단순히 그 감정을 부정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도망치는 대신 멈추고 그것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단순히 그것의 존재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라고요. 신기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강도가 보통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슬픔은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고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해되었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불안은 무언가가 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려면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해요. 감정이 표현하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의 또 다른 예입니다. 융은 또한 많은 심리적 질병들이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많은 활동,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치유책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삶에 더 많은 빈 공간을 만들라고 조언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빈 공간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침묵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꾸준히 했다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 공간에서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취미들이 다시 발견되고 잊혀진 재능들이 깨어나고 관계들이 더 깊어졌습니다. 심리학에는 창조적 공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래된 것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 사이의 공간이죠. 이것은 종종 어려운 시기인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또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공백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형성될 수 있어요.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불확실성과 함께 있을 용기가 있어야 하고 익숙한 활동들로 급하게 공백을 채우지 않아야 해요.
이것은 삶의 큰 전환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직업을 잃었을 때, 관계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집을 떠났을 때, 은퇴했을 때요. 이런 시기들은 종종 매우 어려운데 익숙한 기준들을 잃고 의미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질문들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보통 빠르게 무언가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직업,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활동 말이죠. 하지만 융은 속도를 늦추고 진정으로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시작되려고 하는지 이해할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어요. 그는 종종 나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애벌레는 나비로 직접 변하지 않아요. 먼저 번데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죠. 나비를 도와주기 위해 번데기를 일찍 자르면 실제로는 해를 끼치게 됩니다. 나비는 번데기 안에서 날개를 완전히 발달시키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번데기 안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삶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해요. 융은 또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고독과 침묵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관찰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항상 주변에 소음과 자극이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외부의 소음이 가라앉을 때 우리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아요. 피하려고 했던 감정들,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바로 성장과 치유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유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된다. 자신의 어려운 측면들과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그것들이 치유되고 통합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찾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 이미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그것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는 깊고 복잡한 종류의 슬픔이죠. 한국 문화는 한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지혜를 찾았어요. 융은 이런 접근법에 매우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고통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어떤 종류의 고통은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슬픔은 우리를 존재의 깊이와 연결시켜 줍니다. 과제는 이런 경험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경험을 처리하고 통합할 조용한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과 함께 앉을 용기가 필요해요. 윤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제안했던 연습이 있어요.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방문객인 것처럼 그것과 함께 앉으세요.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러 왔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려움과의 관계를 대립에서 호기심으로 바꿀 때 종종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요. 어려움이 새로운 길로 안내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융은 종종 심리적 증상들이 항상 질병의 징후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그것들이 성장의 징후입니다. 오래된 패턴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수준의 의식과 이해로 나아가려는 마음의 노력이죠. 예를 들어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허감과 의미 상실은 반드시 우울증의 징후는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된 가치와 목표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징후일 수 있고, 마음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찾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해요. 불안과 불확실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겉보기에는 붕괴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것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융기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삶은 자신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이 지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운다면 훨씬 더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지혜와 협력하려면 먼저 그것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아마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일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나 게으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기술이고 지능적인 삶의 형태예요. 그것은 내면의 지혜와 힘의 원천에 접촉하는 방법이고, 진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점점 더 빠르고 시끄러워지는 이 세상에서 멈추고 조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정신적 항생제가 됩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자극 외부로부터의 너무 많은 압력의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진정으로 따르고 싶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명료함에서 우리의 행동들은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 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여기세요. 이런 조용한 순간들을 소중한 보물처럼 보호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되라고 항상 요구하는 세상에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완전하고 현재에 있고 평화롭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혁명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융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도 없고, 다른 무언가를 달성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연결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과 의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고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고, 우리 각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깊은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떠날 때 여러분을 이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을 보지도 말고, 계획을 세우지도 말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앉아서 존재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현재에 있는 것의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어디든 갈 필요도 없고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도 없이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한다면 다른 종류의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런 평화와 명료함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더 의식적이고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이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에서 행동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윤기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급박함과 긴장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이해예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더 조화롭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것은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조용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은 무한한 힘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진정한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융기 한때 썼듯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누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는 사람은 급박함과 압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순간들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단련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존재하도록 자신을 허락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현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존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노력이나 걱정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진정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완전히 현재에 있고 더 진정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순간에서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멈출 수 있는 허락을 깊게 숨 쉴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그리고 자신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은 찾고 있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